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스티비 뉴스는 정책자금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듣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김호병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김호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을 실시하는데요. 총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최저임금 보장에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돕기 위한 것이 바로 특례 보증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를 트랙 1,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업자를 트랙 2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안정자금의 수급 대상만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별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트랙 1 해당 기업, 즉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7천만 원, 트랙 2 해당 기업, 즉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시군요. 자, 그렇다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처럼 단시간 근로하는 우리 고용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등을 교차 점검하는 등 지원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소상공인들 중에는 1인 사업자와 부부를 포함한 가족 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이 없으므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증이 제한되는 사치, 융업, 미풍양속 저업종 및 사행성 관련 업종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특례 보증의 경우에 특별히 우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 우대 사항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보증 한도를 우대해 드리는데요. 트랙 1 해당 기업은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1.5배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트랙 2 해당 기업은 산출된 금액의 1.2배까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간편하게 심사하고 보증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 아니면 보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증 수수료도 일반 보증에 비해 0.2%포인트 낮은 0.8% 수준으로 인하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우대 사항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체감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금리 아니겠습니까? 대출 금리도 낮췄다면서요. 예, 저희가 금융회사와 적극 협의하여 대출 기간이 1년인 경우 2.95%, 5년인 경우 3.3% 수준으로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우대 사항과 또 낮은 대출 금리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특례 보증의 신청 방법과 또 절차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전국에 있는 16개 신용보증재단 본점이나 지점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 신청 시 준비 서류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는 않는데요.
일반 보증 신청 서류에서 최저임금 관련 서류만 추가로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 신청서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 서류인 급여대장 등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기업, 즉 트랙원 해당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의 협조를 받아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 지원 특례 보증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억 규모의 긴급 자금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13일 6개 시중은행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업무 협약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협약에 참여한 은행들은 앞으로 관련 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저는 이번 협약이 최저임금 보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는 2.5% 고정금리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긴급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사업 운영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농협은행을 포함한 협약 참여 은행은 이러한 혜택을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의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 자금은 2.5% 고정금리로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며 기업당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 탈취로 인해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확인된 것만 3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 탈취는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혁신 성장의 견인차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성장의 사다리를 끊는 주범입니다.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활력이 떨어지는 산업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엔진이라 할 공정성장과 혁신성장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기술 탈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 근본 대책 마련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비밀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보유하는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기존 관행처럼 여겨오던 구두나 메일 등을 통한 기술 비밀 자료 요구는 금지하고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 자료 거래 시에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반드시 비밀 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어기는 것은 범죄 행위가 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 검경,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가 보유한 조사 및 수사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술 탈취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적 조치가 원활하고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정부의 조사, 시정권고, 명령 등 권한을 보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기술 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행정부처가 함께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과 사후 규제를 위한 법적, 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당정협의 후 가진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발표에서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창업 벤처기업의 기술 임치 수수료를 감면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기술 임치 제도 활용 규정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임치 제도란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믿을 만한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기술 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 침해가 있으면 피해 입은 기업이 그 모든 것을 홀로 입증했어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 침해 행위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 기업의 기술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전환제를 적극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하도급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300 이내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거를 지식재산 내지는 기술보호 관련 모든 법률의 최대 10배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자문 지원도 강화됩니다.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대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예스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